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먼저 지하철 2호선 고장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에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에서 신도림역 구간에 신호 고장으로 열차 운행이 1시간 넘게 지연이 됐습니다. 오늘 출근하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죠. 서울 메트로에 따르면요, 합정역과 신도림역 구간과 신도림에서 까치산역으로 가는 지선에 설치된 자동 신호 연동 장치에 이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2호선 양방향 열차 운행이 20-30분씩 지연이 됐는데요. 신호기 고장으로 관제소에서 지령을 내려서 운행을 통제하다 보니까 서행으로 운행해서 대부분 지금 2호선 역에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서 이상이 생긴 신호장치를 복구하고 있다고 2호선 메트로 관계자는 말했네요.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가 오는 4월 30일이면은 개국 9주년을 맞습니다. 9살 생일인 거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수도권 투데이나 YTN 라디오에 바라는 점이나 축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9주년을 맞아서 역사에서 미래를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역사는 우리 조상들의 고전에 고스란히 담겨있죠. 이 고전을 한글로 풀어내서 계승하고 널리 알리는 일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즐기는 역사 소설이나 사극도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진 거죠.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신승훈 한국고전번역원장 초대해서 고전 번역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빌리 조엘의 My Life 띄워드리면서 2017년 4월 28일 순서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대장금, 왕의 남자와 같은 인기 사극, 사실에 근거한 역사극이라는 점에서 이야기 구성이 탄탄하죠. 그래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의 문화자산인 조선왕조실록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한국고전번역원이 한글로 풀어내지 않았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 사상 등을 발굴해서 보존하는 데 앞장서는 한국고전번역원의 신승훈 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송이 계속 어색하다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방송 인터뷰는 많이 안 해보셨나 보죠? 신문 인터뷰는 예. 자주 했었는데 예. 방송은 일부러 피했어요. 어색해서. 근데 지금 어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제가, 원장님 모시면 가장 먼저 여쭙고 싶었던 것이, 내가 살면서 이 고전 작품은 남들에게 꼭 한번 설명해 주고 싶다. 이건 추천하고 싶다. 이런 것들 있을까요? 고전이라는 것이 예. 이제 누구나 읽어갖고 거의 상식으로 치는 그런 수준에 온 책들을 고전이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우리가 고전이라고 그러는 우리 한국고전번역원이 하는 부분은 그거보다는 좀 폭넓은 개념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홍길동전을 배우시고 그랬을 텐데 예. 그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문집이 성소부보고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허균이 워낙 개혁적인 그런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주 지금 봐도 전혀 낙제하는 그런 아주 새로운 면모가 많이 보이는데 성소부보고 같은 건 한번 읽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허균의 문집입니다. 예. 허균의 문집을 소개해 주셨군요. 예. 자, 원장님 약간 좀 앞으로 마이크에 대고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국고전번역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고전번역원은 그러니까 한국이 한글이 창제된 세종조 이후에도 계속 모든 기록을 한 90% 이상을 한문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갑오경장 이후에 한글이 많이 쓰이기 시작했지만
거의 한국인이 남긴 기록의 90% 이상이 전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예. 지금은 뭐 한문 교육이 수준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 한자 교육도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문으로 기록된 우리 전적을 옛날 책들을 예.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을 맡는 그런 국가 출연기관입니다. 예. 예. 얼마 전에 그 교과서에다가 한자를 병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도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 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고전번역원은 한문으로 된 책을 예.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걸 다 옮길 수 있으려면 100년도 더 갑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고 뭐 일본어, 중국어를 예, 배우듯이 예. 그거보다도 더 가깝게 한문으로 된 단어들이 우리말에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건 별도로 전문가들에게 맡겨도 예. 어느 수준까지 200~300자까지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무래도 원장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한문으로 된 한자로 된 고전에 관심이 참 많으셔가지고 네. 이런 또 입장을 갖고 계신데 예. 민족 문화를 다루는 기관의 수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민족 문화의 아주 정수가 기록이고 네. 그 기록을 다루는 기관이 민족문화 추진회에서 출범한 고전번역원. 이 고전번역원의 전신이 그렇죠. 민족문화 추진회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부릅니다. 예. 자, 저희 YTN 라디오가 9주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하나 축하의 말씀을 저희가 부탁을 미리 해놨거든요. 예. 하나 좀 멋지게 뽑아주신다면.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예. 9년 대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9년 대성. 9년이 되면 대성한다. 크게 이제 완성이 된다. 전체적인 그 틀이나 그래서 옛날에 교육을 시킬 때에 그 옛날 태학에서 지금으로 보면 대학이죠. 예. 저 지도자들 양성하는 곳인데 7년이 되면 소성이고 작은 그 단계에 저게 완성이 되고 9년이 되면 대성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태학에 들어가는 게 15세에 들어가요. 예. 15세 들어가서 9년을 하면 24살인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지도적으로 그 사회에 영향을 이렇게 주면서 풍속을 바꾸는 게 제일 큰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다루는 게 대성이다 그런데 지금 YTN 라디오도 9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과 이런 그 쌓인 그 노하우를 갖고 지금 9년 대성을 했다. 이렇게 자부를 갖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9년 대성을 이뤘다. 예. 앞으로도 이제 9년이 끝이 아니니까요. 예. 앞으로도 그 말씀해 주신 뜻대로 예. 더 대성을 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고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한국 고전번역원에서 적용하는 고전의 특정한 기준이 있나요? 고전이라는 게 원래 시대가 고자는 오래됐다는 뜻이고 전은 기준이 되는 책을 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범이 되는. 그래서 그런 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법에서 고전번역원 법이 있어요. 그 법에서 고전의 규정을 1909년 이전에 그러니까 1910년 우리가 일제에 강점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전에 생산된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록된 책을 고전의 그 한선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왕조실록하고 또 그거보다 더 방대한 승정원 일기 예. 이런 그 두 종이 그 세계 기록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돼 있고 또 현재 조선왕조실록은 완역을 했고 예. 또 승정원 일기는 지금 아주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선왕조실록을 완전히 다 번역해내는 데는 얼마나 걸렸나요? 20여 년이 넘게 걸렸어요. 예. 근데 지금 승정원 일기는
그거에 몇 배가 걸릴 상황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들 후배 예. 양성을 해서 같이 이제 꾸려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래전에 쓰인 한자나 뭐 한글 표현 어려운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 한글로 써놓은 것도 이게 예. 이런 의미로 쓴 건지 저런 의미로 쓴 건지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예. 한자로 쓰였다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시간 노력 상당히 걸리죠. 그러니까 한문 고전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기르는 과정이 대학이나 대학원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수부 3년을 교육을 하고 예. 다시 연구 전문부로 2년 해서 4년. 그러니까 3년 4년이면 7년이죠. 예. 대학 졸업자들이 7년을 가고 가면서 그걸 수업을 하는데 이게 한문으로 써서 한문을 배우면 그걸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문을 읽는다는 거는 영어의 구문론처럼 구문을 아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역사적 지식을 전문 분야의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허. 제도가 모두 변했고 또 많은 고사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문을 번역 교육을 받아도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학생들 중에서 예. 내가 고전 번역이라는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대학에서 한문 고전 교전을 읽을 수 있는 기초 교육이 아주 얼마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고전 번역원에 부설된 고전 번역 교육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방학 때에 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걸 특강을 하는데 거기서 기초적으로 그걸 배우고 원래 번역 교육원 정식 학생으로 입학하는데 시험 보는 내용들이 논어, 맹자 이런 걸 시험을 봐요. 예. 그러니까 아마 학부에 진학한 사람들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특강을 열심히 듣고 그러면은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진짜 마음을 두면. 그렇죠. 네. 원래 그 교육원을 네. 대학원으로 추진하려고 네. 하셨다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다뤄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전문 대학원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대학이 거의 이제 일반 교육을 담당하면서 특수한 전문 분야들마다 전문 대학원이 무슨 법학이니 의학이니 각 분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세문이 뭐 이렇게 그래서 이 고전 번역은 필요한 부분의 숫자가 적은 숫자고 그래서 일반 대학원 교육에서 흡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번역 대학원을 따로 만들어서 예. 전문적으로 기를 때에 전문가 양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언젠가는 또 그런 교육기관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인터넷 만화 있지 않습니까? 웹툰이라고 하는 거. 조선 왕조 실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걸로 기반으로 해서는 뭐 드라마까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재밌게 재해석한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번역원에서 원전을 갖고 한문으로 된 원전을 갖고 번역을 해 놓으면 그걸 갖고 각 고전이라는 게 이 전문가만 향유한다면은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각급 각층에서 다 향유할 수 있도록 뭐 국민학생에 맞게 동화처럼 만드는 것도 있고 또 그림으로 만화로도 만들고 또 영화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연극도 만들고 각 장르에서 다 활용할 수 있게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밀가루 생산을 주력을 하고 갖다 빵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뭐 하는 거는 각 분야에서들 함께 합쳐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작업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책도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참 재미있는 표현 해주셨는데 예, 밀가루를 만들면은 그 이후에 밀가루로 뭘 만들지 그거는 자유고 뭐 그게 널리 쓰이고 알려질수록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작업 중인 고전은 아까 승정원 일기 말씀해 주셨는데 또 있습니까? 승정원 일기가 이제 큰 사업의 큰 부분이고요. 또 일성록이라고 있어요. 왕이 하루하루 있었던 일을 그 승정원 일기나 뭐 여러 분야 책에 있는 책을 제목처럼 정해가지고 거기다 쭉 모아놓은 거죠. 그 일성록도 번역을 하고 있고 그 말고도 조선시대에 그 시대를 끌어갔던 대표적인 인물들의 문집을 한 60책 번역을 합니다. 1년에.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보통 뭐 양반이라든지 귀족층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뭐 그림에서는 김홍도가 뭐 서민의 삶을 그린 것처럼 서민 백성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고전도 있나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전부 양반의 얘기만 나오지 않겠나 고전에는 한문이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정치라는 게 정치가 유교 사회에서는 그 민생의 하나하나들이 전부 정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한 일이 이를테면 실록 같은 데도 무슨 숙종 때에 어디 정릉 쪽에서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닭처럼 털이 나고 이렇게 있는 이상한 사람이 낳았다. 그걸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해 갖고 토론하는 게 나온다든지 무슨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면 그게 왕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그걸 토론하는 것들이 나와요. 거기에는 왕이나 귀족의 얘기가 아니라 사회에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네요. 또 추한구간 같은 책을 보면 그 형사 사건을 다룬 그 재판 뭐 대화가 다 나오니까 거기 보면 재판의 대상이 전부 일반 민간인들이 많고 그래서 역모를 하는 큰 것도 있지만 소소한 얘기들도 거의 지금 기록처럼 나와 있는 게 많아요. 특히 승정원 일기는 왕이 신하들하고 토론하는 게 서로 주고받는 게 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거기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정도로 세부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앞으로 그 승정원 일기는 초기 작업이라고 하셨는데 왠지 더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또 한글로 다시 풀어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승훈 한국고전번역원장이었습니다. 네, 조지 마이클의 키싱 어 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YTN 라디오가 오는 4월 30일이면 개국 9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바라는 점이나 축하 문자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0985번님하고 8260번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이 서울과 경기 지역이 방송 권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설치하셔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예스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역사와 문화를 보실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 관람권도 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참 많이 오고 있는데요.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7967번님. 고정팬입니다. 94.5 라디오 고정팬입니다. 유익한 방송 항상 해주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5211번님, 개국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지금같이 신뢰하고 믿음 있는 방송하시길.
그리고 3795번님도 9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노래와 이야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슴 뛰고 따뜻한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문자 메시지고요.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순서 인천시 코너로 바로 이어가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시가 3년 동안 그 부채를 줄이는 성과를 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시민분들도 이게 빚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많이 알으셨겠지만 어느 정도가 줄었나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것 좀 알려주시죠. 네. 인천시는 그 지난 3년 동안에 약 2조 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해서 어려웠던 그 시의 재정이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에는 하루에 이자만 12억 원을 갚아 나갔다면 지금은 약 절반 정도인 6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만 해서 2천억 원 이상을 줄인 상황입니다. 또 세입 분야에서는 그 3년간 보통교부세 1조 3천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또 시비 부담 비율을 줄인 것과 또 세입 기반을 확충해서 2조 1천억 원을 줄여서 가능했고요. 예. 교육청과 각 군구에 교부된 예산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2조 5천억 원의 부채가 지난 3년 동안에 감축된 것입니다. 예. 복지 예산을 깎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네.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세출 예산에서 그 복지 예산이 깎인 것은 아니고요. 복지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지만 부채 감축이 없었더라면 시민과 관련된 복지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인천시는 그 부채 감축으로 아쉬웠던 그 복지 지원은 올해부터는 정상화시켜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복지 예산 혜택을 그 편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시가 섬에 살고 계시는 발달 장애인의 그 고충 상담을 위해서 방문했다고 하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인천시는 그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옹진군의 백령도, 장봉도, 영흥도와 강화군의 교동도, 성무도 등 그 5개의 도서 지역을 방문해서 발달 장애인의 그 권리 보장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과 고충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예. 이번 방문은 그 발달 장애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당하기 쉬운 여러 가지 그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요. 옹진과 강화군은 6,700여 명의 등록 장애인 중에서 700여 명의 그 발달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가서 직접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그 장봉도와 영흥도에 있는 3개의 그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154명과 재가 장애인 35명의 현황을 조사했고요. 또 이번 방문에서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 접수와 또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공공 후견인 서비스 지원과 고충 상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인천시는 그 향후에도 서해 5도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서 여러 기관과 연계한 활동으로 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지원과 또 공공 후견 서비스 연계 그리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발달 장애인들의 그 권리 보장과 인권 신장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예. 자, 날씨가 좋아서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영종 시사이드 파크 레일바이크하고 캠핑장이 운영을 개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 볼거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천 그 중구 영종도에 있는 그 시사이드 파크에서 내일인 29일부터 레일바이크와 캠핑장 운영을 개시합니다. 예. 레일바이크는 영종 진을 출발해서 해안가 2.8km, 왕복 5.6km를 달리면서 인천대교와 송도국제도시 그리고 월미도 등의 그 바다 주변 경관을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그 해안가와 송산을 배경으로 조성된 캠핑장은 카라반이 22면, 일반 그 텐트 칠 곳이 60면으로 운영되는데요. 서해 낙조의 그 바다 조망과 송산 그 숲속 산책길과 연결되어서 캠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의 장소로 곽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영종 레일바이크하고 캠핑장 이거 어떻게 문의를 하면 되죠? 네, 캠핑장과 레일바이크 이용과 관련해서는 인터넷 그 포털 검색창에서 영종 시사이드 레일바이크 또는 영종 시사이드 캠핑장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곳에서 예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또 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032-719-7778번이나 79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인천 지역번호 032-719-7778 혹은 7779로 연락을 하시면은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개국 9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안전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시시때때로 들여다보고 기억해둬야 갖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 박경련 사무관이 방방곡곡으로 안전점검 체험에 나서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팁을 나눠보겠습니다. 박경련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에 북한 핵실험이나 주변국의 움직임들 때문에 불안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국제사회에서 테러도 계속 발생하면서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지난해 9월 11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생존 배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생존 배낭. 맞아요. 그때 그 강진이 발생하고 나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 생존 배낭을 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더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네. 근데 생존 배낭이라고 인터넷에서 세트로 팔기도 하던데 네. 우리가 이걸 꼭 챙겨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솔직히 진행자께서는 이런 거 갖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주변에서 이런 거 준비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글쎄요, 뭐 TV에서는 다들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주변에 여쭤보면은 글쎄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필요는 할 것 같은데 챙기려니까 귀찮고, 또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프레피족이라고 해서 위험에 대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명칭도 있고요. 예. 이런 분들이 온라인 카페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존 배낭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비싸게는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도 파는데요.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비상 대비 물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집에 있는 걸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집에 있는 것들로 꾸릴 수 있는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이나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항상 꾸려놓고 바로 대피할 수 있게 침대 밑에도 뭐 가방을 넣어놓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도 이런 배낭을 보낸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난이 났을 때 일단 뭐 몸을 피하는 것 이런 훈련은 하지만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 가방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비상 상황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처음에 비상 배낭, 뭐 생존 배낭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딱히 뭐 이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일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네. 번역해서 찾아서 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이 비상 상황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배낭을 싸기 앞서서. 예,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들과 만날 곳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같이 있다가 우리가 재난을 만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학교에 있고 뭐 부모님들은 직장 가 있고 아니면 뭐 시장 가 있고 이러다가 뭐가 사태가 터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평소에 심각하게 회의를 하실 것까지는 없고 뭐 산책을 하다가 만약에 어떤 특별한 재난이 났을 때 우리는 저기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대피소를 알려주고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집 근처에 비상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 예. 혹시나 상암동 YTN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어디 지하철역까지 뛰어가기는 좀 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도를 검색하셔도 아하. 되고요. 또 인터넷에서 국가재난안전 포털이나 국민안전처 이렇게 들어오셔서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 번쯤은 내가 자주 가는 곳이나 우리 집 근처에 비상대피소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시고 보통은 지하로 이제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건물의 지하가 이렇게 지정이 된 곳이 있고 앞에 가면 표지판도 있어요. 근데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딱 한 번 정도는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어디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해두시고 비상대비 물품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예. 비상대비 물품은 크게 집에서 장기간 머물러야 할 때를 대비하거나 집을 떠나야 할 때를 가정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네. 오늘은 집을 떠나야 할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배낭에다 뭘 좀 넣어야 될까요?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예. 비상식량, 물을 포함해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물품, 세 번째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한 물품입니다. 예. 비상식량은 한 3일 정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면 되는데요. 보통은 어떤 나라든 국가적인 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시스템이 가동되고 자원이 투입되고 이런 시간은 한 3일 정도로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3일 정도는 내가 우리 가족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요. 물은 한 사람의 하루당 한 3.7리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매뉴얼에 나와 있긴 한데 예. 굉장히 무거워요. 아시겠지만. 무겁죠. 네, 그래서 이걸 3.7리터를 이렇게 짊어진다고 생각하면 많이 무겁기 때문에 뭐 한 병 정도, 1.5리터 이 정도로 하시고 정수가 가능한 물병들이 요즘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를 같이 준비하실 수도 있겠고요. 음식은 뭐 참치 캔이나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 많잖아요, 요즘에. 예. 이런 것들을 몇 개 챙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호할 물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야외나 대피소에서 자게 될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요. 침낭이 있으면 좋고요. 적어도 비옷, 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담요, 마스크, 핫팩, 또 지병이 있는 분들은 약을 꼭 미리 여분으로 챙겨야 되겠고 안경 쓰시는 분들 안경 깨지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럼요. 여분의 안경도 챙기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가족 사진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이 헤어졌을 때 또 도움도 될 것 같고요. 구조 요청 물품 같은 경우에는 손전등이나 라디오, 호루라기, 라이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뭐 물론 물건이 많으면 좋은데 군대에서 행군할 때도 그 무거우면은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예. 그 대피할 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한 10kg 정도? 가방 하나 성인이 한 10kg 이상이 되면 예. 20, 30kg 되면은 일단 걷기도 힘들고 피로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돼서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진다고 합니다. 예. 아이들은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족 구성원 한 사람당 하나의 생존 배낭을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 마쳤고 생존 배낭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걸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보통은 가방 싸셔가지고 장롱에 두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바로 나가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현관 앞에, 문 앞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위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존 배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안전처의 박경련 사무관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도권 투데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YTN 라디오 9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많은 문자, 축하 문자와 또 바라는 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몇 개 더 소개해드리면요. 2619번님, 정치나 사회 경제 쪽은 진짜 관심이 없었는데 수도권 투데이 들으면서 귀 기울이게 됐습니다. 매끄러운 진행과 정확한 정보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9주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이분 애청자분이시거든요. 2619번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6334번님 9주년 방송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채널이 되길 기원합니다. 7753번님 개국 9주년 축하합니다. 출퇴근 시간 늘 감사하게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 바랍니다. YTN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또 눈에 띄는 여러 가지 문자 중에 전국 방송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데요. 저희도 모두 바라고 있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요. 대선 특집으로 주요 5당의 대선 후보의 일자리 공약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스티비 원더의 해피 버스데이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